됐나요? 네. 만약 이제 50점 문제예요. 야, 충분하다. 분량. 그때 이제 다 적는 거죠. 자, 지금 오늘 첫 시간에 부가의 원칙과 법조계의 원칙에 있어서 소극과세 금지와 신의성실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다시 한 번 더 최종적으로 정리할 때 다시 한 번 더 적용 요건이라고 했어요. 제가 강조한 거는 둘 다 체크 포인트에 있는 적용 요건을 정확하게 쓸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했고요. 그리고 프린트의 판례를 보면서 최종 판단을 보면 얘는 효과가 뭐냐라는 부분을 또 봤었어요. 네, 즉 적법한 행정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의성실 원칙의 적용 요건이 우리 판례상에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제 교재는 네 번째를 두 가지로 더 구분을 했죠. 그 이유가 효과 때문인 거예요. 해당 처분은 적법하지만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 교재에서는 5가지로 나눴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몇 번을.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5가지로 적으셔도 되고 프린트에 있는 것처럼 4번, 5번에 있는 그 두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어차피 그거는 여러분 선택해도 돼. 문제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적법한 행정처분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이 있죠. 효과. 적법한 행정처분이지만 분명 우리 프린트 판례에서 본 것처럼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했기 때문에 해당 행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이게 마무리란 말이에요. 자, 그 부분이 신의성실 원칙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신의성실 원칙을 설명할 때 지금 판례도 마지막이잖아. 판단. 그렇죠? 그거 마지막으로 적으시면 되고 50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추가하는 거예요. 바로 합법성. 포기하고 왜 합법성을 왜 포기했어요? 적법한 행정처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취소하느냐라는 거예요.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이걸 마지막에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자, 프린트상이 아니라 교재상에 18페이지 상단에 있는 4번과 5번이 있는데 4번은 약수령 문제는 여기까지. 아시겠죠? 50점 문제에 신의성실 원칙이 언급이 되면 5번도 내가 적겠다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이런 5번은 뭐냐면요. 신의성실 원칙에 언급을 해도 되고 50점 문제에서 아니면 맺은말 있죠. 맺은말 이런 데 활용하시는 거예요. 10점 약수령에 적어도 되는데 분량이 많아지니까. 자, 두 제도의 적용 대상자를 보면 신의성실은 과세관청 플러스 납세 의무자였어요. 여기는 과세관청만 해당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을 보더라도 차이점에 있는 내용들 있죠. 5가지였는데 이것들을 조금씩만 적어도 항목별로 답안이 구성이 됩니다. 하나씩만 따로 출제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소극과세 금지 뭔가 적으라 그러고 신의성실 원칙 뭔가 적으라 그러면서 50점 문제 마지막 뭐 논하시오라든지 아니면 그냥 마지막에 비교하시오라고 하든지 간에 비교하여 설명하시오라고 하든 간에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비교는 50점 문제에서는 마지막에 적는 거죠. 마지막에. 자, 마지막에 적는데 결론에다가 적으면 안 돼. 결론은 비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다른 내용을 적어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본론의 마지막에 적는 거죠. 문제 언급에서 결론은 이 법적인 원칙의 소극과세 금지와 신의성실 원칙이 그냥 단독적으로 나온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앞에 뭔가를 언급하면서 뒤에 같이 언급이 됐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 최종적으로 얘라고 했잖아요. 얘. 실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우리 관세법상에 법 적용의 원칙 등은 다 납세자 의무자를 위한 규정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결에다가 반드시 언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의 예시가 지금 18페이지 5번 목차예요. 5번 목차. 필요하다라는 거죠. 필요하다. 그리고 왜 관세 국기법에 있는데 관세법에 왜 똑같은 내용을 다시 언급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관세행정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 관세는 원칙이 신고제다라는 거죠. 원칙이. 우리 과세 물건이 딴 게 아니라 물품이에요.
물품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에 이동하는 거래가 되고 있는 일종의 동산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수출은 아니고 수입인 경우에만 우리가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자,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니 언제든지 그 과세 물건이 될 때에 과세가 되는 거예요. 우리 관세는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기세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수시세잖아요. 수입의 정의에 해당될 때마다 부과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과하는 방법이 부과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성립이 확정되는 걸 부과라고 했으니까 신고제인 거예요. 원칙이. 그러니까 하루에도 수많은 신고가 있는 거죠. 왜? 수입의 정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관세가 부과되는 수시세입니다.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그때 부과되다 보니 언제든지 사후에 다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기적인 보고를 하는 그게 관세라면, 예를 들어서 부가세처럼 예정신고,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자, 3개월 동안 수입한 거 다 몰아가지고 신고하는 거야. 예정신고. 그 다음에 6개월 될 때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관세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논하는 것처럼 어떤 뭐 세액의 변경 방법처럼 이러한 오류는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관세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기관별로 부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수입의 정의부터 바꿔야 되는데 그 이유 아시잖아. 수입의 정의부터 바꿔야 되는 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세입니다. 수시세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언제든지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이 나와야 돼, 여러분들은. 이 2절은 단독적인 출제는 그냥 적으면 돼.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는 얘들이 어디에서 언급이 되느냐라는 거죠. 무조건 부가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 3장, 4장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3장, 4장.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5장으로 가는 거야. 행정심판. 오늘 프린트처럼. 납세자를 위한 거다. 알겠죠? 납세자의 실내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다.